자,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동그란 쉐입을 이용해서 아주 심플하고 짧고 그리고 약간 힙스럽고 트렌디한 느낌의 그런 인트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 자, 오늘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제 파일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링크에 있는 파일 받으셔가지고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 4개를 전부 불러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컴포지션 만드는 걸 누르시고요. 자, 이름은 뭐 그냥 힙 인트로라고 할까요? 힙 인트로. 그리고 자, 사이즈는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듀레이션은 5초 정도로 할게요. 영상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공유를 드린 백그라운드 파일을 드래그를 쭉 해서 놔주세요. 이 모니터 창의 사이즈는 여기에 핏업 100%로 해주면은 딱 맞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우선 서클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 빈 공간에 우측 버튼 누르고 New에 쉐임 레이어를 만듭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삼각형을 누르고 여기 Add에 들어가서 자, 저희는 동그라미를 만들 거니까 이클립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셔서 필로 색깔을 넣어줍니다. 패스. 자, 여기 삼각형을 열면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요. 우선 대충 1500 정도의 서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필 여기에 색깔 가셔가지고 색깔을 지정해 줄 건데 우선은 제가 진행하는 색으로 약간 이런 색이죠. 색깔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닫고요. 이거를 하나를 복사를 할 건데 단축키는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로 복사. 자, 삼각형을 다시 열고 컨텐츠 열고 이클립스 패스를 열어서 이번엔 사이즈를 조금 줄일 건데 줄이기 전에 색깔을 먼저 배경이랑 약간 비슷한 색깔로 이런 식의 색깔, 네, 이 정도 색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를 하고 사이즈는 650 정도로 만듭니다. 자, 또 이거를 복사. 자, 컨트롤 D로 복사를 했죠. 또 이 삼각형을 열어 가지고요. 색깔을 먼저 또 바꿀게요. 약간 빨간색 계열 이런 식의 색깔로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사이즈는 한 520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은 각자 색깔을 조금씩 바꿔주시면 돼요. 자, 색깔 조절이 어느 정도 됐으면 자, 이제 가운데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우측 버튼 누르고 New에 다시 또 쉐임 레이어. 자, 이번에는 자, Add에서 렉탱글을 만들 거예요. 사각형. 자, 여기 삼각형을 열면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연결고리 체인 모양 있죠. 이걸 끊어주면은 좌우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 길이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라운드를 50 정도로 주면 됩니다. 대충 사이즈는 760에 170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Add에 Fill. 자, 색은 검정색. 네, 완전 검정은 말고요. 약간 검정이 비슷한 어두운 색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안에 텍스트를 적어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적당히 찍어주고요. 저는 우선 인트로라고 적을게요. 자, 폰트는 고딕류로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코어 고딕 2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자간이랑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고 너무 정직한 느낌이 아니게 텍스트를 렉탱글 밖으로 약간 삐져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너무 두껍네요. 한 5 정도로.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타입 레이어 이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밑에 건 닫아주시고 우측 버튼 누르고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생겨요. 자, 여기에 스트로크의 색깔은 자, 이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이 바탕화면 색깔이랑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두께는 4 정도로 해주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닫고요. 이 2개 레이어 있죠? 2개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에 프리컴포즈를 해줍니다. 일종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포토샵으로 비교를 하면 약간 스마트 오브젝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해주고 자, 레이어는 그냥 텍스트로 적을게요. 텍스트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가 생겨요. 하나로 뭉쳐졌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텍스트는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시 힙 인트로로 나와서 자, 이 텍스트에도 우측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한 번 더 줍니다. 자, 이 색깔은 흰색. 오케이. 두께는 뭐 한 5 정도?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삼각형을 닫아 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걸 보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펙트 프리셋에 가셔가지고 트랜스폼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트랜스폼이 있죠. 이걸 선택하고 드래그를 쭉 해서 이 텍스트 레이어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의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스큐를 건드려 줄 건데 이걸 조절을 하면은 보이는 것처럼 기울기가 바뀌죠. 자, 이 정도 기울기면 된 것 같아요. 대충 마이너스 7 정도? 네, 마이너스 7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는 V.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눌러서 약간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공유를 드렸던 선글라스 사람 이미지죠. 드래그를 해서 이 텍스트 밑에다가 놓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다 놔요. 그리고 선택 툴로 마찬가지로 약간 조절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레이아웃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약간 내려줄게요. 사람 얼굴이 좀 나와야겠죠? 네, 이 정도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눕기를 따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교하게 따지는 않고 그냥 가볍게 각진 느낌이 나도록 따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펜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선글라스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 창을 좀 확대를 시켜야겠죠? 컨트롤 플러스. 네, 그리고 스페이스 버튼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인트로는 잠깐 가릴게요. 이 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딸게요. 클릭. 자, 그냥 계속 클릭을 하면서 외곽에 각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따주시면 됩니다. 자, 스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계속, 물론 정교하게 따면 딸수록 좋은데 이 정도로만 따주셔도 돼요. 자, 꾸준히 이렇게 따고 그냥 계속 클릭만 하는 겁니다. 그냥. 자, 마지막은 그냥 시원하게 한 번, 두 번. 네, 오케이. 됐죠? 자, 다시 여기를 클릭해서 Feed Up to 100%로 하고요. 자, 텍스트를 눈을 켜요. 네, 이런데 지금 밑에가 약간씩 삐져나왔잖아요. 그건 다시 선택을 해서요. 선택 툴 V로 이 점들을 조금씩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맞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선글라스 레이어에도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넣어줍니다. 색깔은 예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정색, 그리고 두께는 2, 숫자 2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럼 이런 느낌. 얼추 완성은 됐어요. 이 정도면은 느낌이 비슷하게 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장을 꼭 하시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애니메이션은 정말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 쉐임 레이어를 맨 밑에 걸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단축키 S를 누르면 스케일이 나옵니다. 자, 스케일 처음에는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이 키프레임은 대충 1초 정도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은 0 선택을 해서 0을 만들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겨요. 그러면 우선 이쯤에서 스케일의 사이즈를 110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요, 적당히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95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05까지 커졌다가 95로 줄었다가 다시 맨 처음 사이즈인 100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2초 정도까지 인디케이터로 옮긴 다음에 단축키 N, 워크 에이리어가 지정이 되죠. 그리고 넘버패드의 0 버튼으로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네요. 자,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겠죠.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가셔가지고 이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양쪽 다 부드럽게 키프레임이 연결이 돼요. 단축키는 F9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프리뷰를 눌러보면 훨씬 느낌이 좋아졌어요. 자, 이 간격은 본인이 조금씩 조절을 하면 되는데 처음 거는 약간 앞으로 더 당겨주고요. 뒤에 당겨주고요. 뒤에 건 조금 더 느슨하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프리뷰. 네, 느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성된 이 키프레임을 다 드래그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키보드에 컨트롤 C. 자, 그러면 이 키프레임이 전부 복사됩니다. 이거를 하나 컨트롤로 전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키가 들어가요. 프리뷰를 해보면 전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밀어주는 오프셋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작은 원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 쉐임 레이어 2번을 조금 뒤로 밀어주세요. 한 2프레임 정도. 한 칸, 두 칸. 그리고 쉐임 레이어 1도 하나, 둘, 셋, 네 칸.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자,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훨씬 느낌이 부드러워졌죠.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이 타임라인 확대를 시켜주고요. 플러스 키로 확대를 한 다음에 텍스트가 먼저 나오게 하고요. 텍스트는 한 이쯤 8프레임 정도 됐을 때 맞춰주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뒤인 12 정도? 12프레임 정도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이쁘게 계단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넘버패드 0으로 프리뷰. 느낌 괜찮죠?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소스만 얹으면 밀도가 확 살아나겠죠. 익스플로전 쉐입 이펙트랑 그리고 라인 익스플로전 쉐입 이펙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맨 위로 가져옵니다. 자, 이 두 개를 전부 선택을 하셔서 자, 이게 블렌드 모드인데 여기에 애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쉐입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씩 오프셋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들도 뒤로 약간씩 이 원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게 조금씩 밀어줍니다. 자, 익스플로전은 4프레임 정도로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라인 익스플로전 쉐입 이펙트는 그 바로 뒤 프레임은 한 6프레임 정도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4프레임 그리고 6프레임에 맞게 옮겨주고요. 그리고 프리뷰를 한번 해보면 느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던 텍스트를 넣어줘야겠죠.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아무거나 본인이 적고 싶은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고요. 엔터. 그리고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얼라인이 있죠. 이걸 가운데를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는 한 32까지 이 정도로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가 되다가 25프레임쯤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축키 T를 눌러주면 오파시티가 나와요. 스타바츠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고요. 자, 여기는 0 없어야겠죠. 없는 상태에서 1초 5프레임이 됐을 때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이제 다 됐으면 잊지 않고 렌더링을 해야겠죠. 3초에 맞춰가지고 인디케이터를 옮기시고요. 그리고 단축키 N. 그러면 여기까지 워크 에리어가 잡힙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M을 눌러주고요. 오늘은 그냥 퀵타임으로 한번 익스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실무에서는 퀵타임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웹이나 유튜브에 올릴 때도 많이 쓰게 되고요. 다른 건 딱히 건드릴 게 없고 여기 아웃풋 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퀵타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포맷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H264인데 보통 많이 쓰이는 게 JPG 2000이나 아니면 소렌슨 3 애니메이션 코덱이 이 세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H264로 익스포트를 할 건데 없으신 분들은 소렌슨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익스포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게 없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름을 저장을 해서 익스포트 렌더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좀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또 인트로 강의를 몇 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느낌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작업을 진행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공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청하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뵐게요. 종코바였습니다.